네, 최종 모고반 OT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OT 프린트물 봐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최종 모고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강쌤들 오늘 벌써 뭐 금요일에 와 있으시지만 전공 A 시간이 이렇게 전공 B 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2시 20분부터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께는 토요일 저녁 무렵에, 근데 보통 공식적으로는 저녁인데 우리 학원 직원분들이 서둘러서 해주셔가지고 보통 점심쯤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공식적으로 저녁에 문제와 그 문제지와 해설 강의가 같이 함께 업로드가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미리 풀어놓고 토요일 날 영상이 올라오면 보기 위해서 저한테 그 문제지를 좀 미리 올려줄 수 없냐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선생님들 제가 이 문제를 미리 좀 내놓은 것들도 있지만 한 몇 개 정도를 시험 막 전날까지 오늘 새벽까지도 문제를 계속 바꾸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문제가 막 보통 오늘 새벽에 완성되거나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미리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미리 제공해 드리고 싶어도 미리 제공해 드리기가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그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직강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몇 개 정도 좀 수정 사항들이 나오면 그 수정할 것들은 수정까지 해서 토요일에 인강으로 보내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제지를 보다 미리 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원칙으로 가보시면은요, 저는 최종 모고반에서 문제를 낼 때 모든 면에서 실전과 최대한 유사하게 출제하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원칙을 정하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의 유형이며 어떤 과목의 비율, 그 다음에 뭐 다루는 소재, 난이도 이런 것들을 다 최대한 실전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 선생님들께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전 적응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시험날 가서 이것과 오늘 연습한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뭐 연습했던 것처럼 시험을 편안하게 보실 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조금 뭐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올까라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모의고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종종 이제 약간 하소연을 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교수님 거 풀었을 때 제가 60점이 나왔는데 뭐 타학원 것도 같이 풀어보고 싶어서 한 회를 풀어봤더니 20점이 나왔어요. 이러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 거니까요. 내가 실제 뭐 실전에서 20점이 나올까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 막판에 막 진짜 실전 훈련하고 중요한 거 점검하고 이러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계신 선생님들께 나올 가능성이 낮은 문제들로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드리는 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유익함이 있는 건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면에서 가장 실전과 같은 뭐 그런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다 양질이다 이런 느낌 나실 정말 양질의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제 작년에 저랑 같이 최종 모고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작년하고 문제 유사성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작년 문제들 중에서 좋은 문제인데 아직 출제가 안 되었다고 하면 올해 선생님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막 100% 교체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작년하고 또 너무 유사하면 한 번 더 저의 최종 모고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봤을 때 작년 거랑 다름이 없네 이런 생각도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적당하게 한 반 정도 교체되는 비율을 목표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것도 아마 보시면 뭐 작년에 익숙했던 문제가 조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새롭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실전처럼 문제 풀기라는 제목이 있는데, 선생님들 당연히 오늘은 제가 이제 문풀 때는 오픈북을 허용해 드렸지만 오늘은 다들 책 덮고 실전처럼 문제 푸셨죠? 내가 암기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저랑 같이 3회를 하시는 동안 3회 다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선생님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일병행이나 육아병행 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하시거든요. 하루에 막 2시간도 안 나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교수님 저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따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바로 강의 듣고 문제와 뭐 답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뭐 정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은 제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도 동의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실전처럼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일병행, 육아병행 등으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정말 한 조금만 투자하셔가지고 3회 중에서 한 회라도 적어도 한 회라도 실전처럼 시간 맞춰놓고 푸는 실전 리허설을 한 회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세 번째 뭐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최종 모고반에서 이 문제를 푸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요. 일단 뭐 정말 너무 기분 좋은 거는 저랑 같이 풀었던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가 올해 문제로 나온다고 그러면 봤던 문제, 외웠던 문제를 똑같이 답을 쓰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 공부를 하는 점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실전 연습을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실전 리허설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 뭐 또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도 보통 어려운 문제 갖고 낑낑대다 보면은 뒤에 있는 시험 문제를 못 푼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또 과감하게 스킵을 하고 또 뭐 어느 시점에 돌아오고 마킹은 언제 하고 뭐 답은 언제 쓰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만의 어떤 패턴 같은 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시험 보는 날 막 답을 쓰고 시간 관리를 하고 뭐 어려운 문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패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 되게 막 당황하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패턴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 뭐 우리 3회 보는 동안 뭔가 조금 내 패턴을 바꿔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1회랑 다르게 2회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회까지 또 바꾸고 그러는 거는 조금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회 때 해보시고 2회 때는 조금 바꿔서 바뀐 방식으로 뭐 어떤 이렇게 시간 관리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뭐 장단점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3회째 때는 뭔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앞서서 했던 것들 중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어떤 그 익숙하게 만드는 걸 한 3회쯤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을 보러 가셔서는 3회 때 내가 했던 익숙해진 방식대로 그대로 시간 관리를 해서 문제를 풀고 나오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되게 또 뭐 세세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저랑 같이 딱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뭐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1교시 교육학이랑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가 시작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대까지 맞춰가지고 적응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인강 선생님들 중에 그런 것도 가능하네 뭐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생각되시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계나 뭐 필기구나 이런 것들도 그 실전 적응 훈련 리허설이니까요. 내가 시험날 실제 쓸 시계, 그 다음에 내가 시험날 실제 쓸 뭐 필기도구까지 똑같이 맞춰가지고 그러한 것들로 실전 훈련을 진짜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수면 관리나 식사 관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자기만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평소에 안 하던 아침 식사를 뭐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겠다고 드시고 가셔가지고 뭐 시험 보시는 동안 배가 너무 아파서 시험을 못 봤다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시험 날은요, 뭔가 돌발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다 리허설이 되어 있어서 나만의 어떤 익숙한 그런 패턴 내지는 적응 훈련이 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 날은 지금껏 해왔던 거를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하고 오셔야 되는 거지, 시험 날 내가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되게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장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내가 뭘 먹어야 속이 편안한지, 그리고 이 실전 보고 리허설 하시는 시간에, 그런 날에는 진짜 아침에 진짜 그거를 드시고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그 필기도구와 그 시계를 가지고 똑같이 리허설을 3회를 반복하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전날 되면 되게 약간 긴장 많이 돼가지고 수면 이렇게 뭐 잠이 빨리 안 드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의 경우에 나는 몇 시에 잘 건지, 또 막 너무 그 숙면 취하겠다고 너무 막 일찍 평소랑 달리 8시에 자러 들어갔는데 밤 12시까지 잠이 안 오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실전 그 리허설을 하실 때 내가 오늘 2회를 풀겠어. 그러면 그 전날 약간 그런 긴장감을 좀 가져보세요. 내일이 시험 날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나 내일 실전 보고 2회차 풀 건데 오늘 몇 시에 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요, 다 진짜 실전과 같은 리허설을 다 해서 그 나의 습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들은 우리 그 최종 모고 3회 동안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험날 그 어떤 실수가 시험날 처음 터져 나오면은 다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는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실전 보고 하시면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실수 다 경험하시고, 그 다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의 뭐 실수 정리 노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더라, 뭐 내가 답안지를 어디랑 어디랑 바꿔서 잘못 쓰더라, 뭐 시험지를 내가 2장을 넘기더라 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나의 실수들을 체크해 주셨다가, 아니면 이제 이론적으로도 내가 무슨 이론에서 뭐와 뭐를 헷갈리더라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셨다가 시험 보기 직전 날 내가 했던 실수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채점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선생님들 첨삭을 도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 1년차 이럴 때 수강생 적고 그럴 때는 첨삭을 다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선생님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제가 2년차 때인가 그냥 멋모르고 첨삭에 도전을 했다가 정말 일주일 내내 문제도 못 나고 첨삭만 하느라고 시간이 다 지나갔었던 그런 경험을 해서, 네, 어쨌거나 우리 최종 모고반에서의 가장 좋은 목표는 일단은 더 좋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하다 보면 다른 시간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첨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그 좀 상세하게 채점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셀프 채점이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보시지요. 그 선생님들 직강생 분들은 오늘 그 귀가하시기 전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여기에다가 본인 답지 놓고 가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목표는 제가 뭐 직강생 분들만 따로 첨삭을 도와드리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연구 용도로 가져가는 건데요. 그 이제 어떤 연구 용도냐면, 그 선생님들 걸 쭉 읽어보면서 뭐 한 분 한 분 제가 뭔가를 코멘트를 달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읽다 보면 그 저도 예상 못했던, 어이구 내가 이 문제를 냈을 때 전혀 예상 못했던 건데 선생님들께서 우르르 이렇게 착각을 하셨네, 그런 것들을 제가 예상 못했던 바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답지를 봐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들 이런 실수 많이 하셨더라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 같은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선생님들의 답이 여기서 여기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맞게 하고 요거는 틀리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들을 드리려면 선생님의 답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용도로 수거해 갔다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3차 시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차 시거는 선생님들께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연구에 도움이 되겠다, 아무도 안 보내주시면 제가 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답지를 제출받을 때 인강 선생님들 것들도 뭐 사진 찍든 타이핑을 하시든 보내주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인강 선생님들 것들은 이렇게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년 경험을 해보니까요. 선생님들의 답지라는 게 한 10명, 20명 넘어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좀 반복되기 시작해요. 실수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답의 어떤 분포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100명, 200명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직강 선생님들 것들만 확보를 해도 어느 정도 우리 인강 선생님들까지 적용될 만한 어떤 그런 뭐 실수 포인트나 채점 기준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네, 올해는 인강 선생님들 것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걷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죠. 자, 선생님들 제가 문풀까지는요. 그 선생님들이 쓰신 답과 제 모범답이 조금 다르면은 그냥 일단 제 답으로 외우시고 제 답은 어때요? 라는 질문을 공식적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공지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최종 모고는 제가 첨삭도 못 해드리는데 그런 질문까지 막으면 너무 도움을 적게 드리는 것 같아서 이 최종 모고에 한해서는 선생님들의 답과 제 모범답 사이에 그냥 약간 정도 차이가 있을 때 제 답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하시면 받아들이려고는 일단은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저 선생님들 그런데 일단은 허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또 너무 많이 올라오면 거의 제가 첨삭을 하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시간 소모를 많이 해야 돼서 제가 뭐 좀 더 양질을 문제를 만들거나 강의 준비를 하거나 이런데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보니 제가 일단 한 주는 해봐서 너무 질문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다음 주에 조금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판단해서 채점해 보시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헷갈린다. 어떻게 채점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면 교수님도 뭔가 내 거 보시면서 뭔가 얻는 게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좋은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그럴 때 조금 제 답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제 모범답과 완전 뭐 한 거의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셨지만은 뭔가 틀렸다고 하기 아까워서 혹시 이거는 안 될까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제 답과 유사한데 뭔가 군더더기가 조금 더 있다거나 어떤 특정 단어가 빠졌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예 다르게 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질문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단 이렇게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신 경우에는요. 선생님들께서 그 어떤 다른 방향이 전공서에 어떤 출처를 두고 있는 아이디어인지 교수님 제가 책에서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 문제에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 전공서 출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순전하게 선생님 본인의 추론에 의한 것이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추론한 거라서 출처는 없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미리 조금 양해 말씀 하나 구하자면은 선생님들께서 추론으로 이렇게 답하셨던 경우 저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간 경우에 제가 선생님들의 추론을 듣고 나름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제가 차마 못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라고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어느 전공서에 출처가 있다 그러면 그 전공서에 그 내용이 있으면 쓰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이 상상해서 하신 경우에는 그게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우리 출제자나 채점자 분들이 그걸 인정해 줄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추론에 의해서 작성하신 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어본 다음에 그냥 일리는 있어 보여요. 요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요. 시험날 쓰셔도 돼요까지는 제가 어지간하면 그렇게 답은 못 드린다. 그것도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5번의 기타 공지사항 보시면 제가 이론 해설을 할 때요. 그러니까 문제 해설을 해드릴 때 아주 상반기처럼 상세하게 해설은 못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다들 수준에 올라가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걸 원치 않으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상세하게 해설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임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을 정해서 그런 적절한 수준으로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거다라는 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만 빨리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 최종 모고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뭐 저랑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혹시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 계실까봐 선생님들 제 강의 들으시고 나서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그 박문강 인강 홈페이지로 가서 질문 남기지 마시고 제 카페로 오시면은 그 수업 내용 질문 남기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고 주로 제가 수목에는 강의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월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월화에 일괄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수요일에 질문을 올리신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 뭐 빈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중에 필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빈칸만 따로 모아놓은 별도 자료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이거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오타나 오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제 카페에 수업 내용 수정 및 보완이라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게시판에 종종 들어오셔가지고 뭐 오타 오류 같은 거 올라온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 메일 주소랑 카페 주소, 그 다음에 학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